감동을 주는 토론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면서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있는 이야기시 토론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나요? 이 대상도서 소비를 그만두다. 소비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디드로의 딜레마를 보면 디드로는 바다 소비 욕구에 대한 어떤 산물이라면은 어떤 기업 거대적 국가적 기업의 차원에 압박해가지고 좀 더 선진국의 수요 부품 사탕수수나 초콜릿 자기 GMO라든지 아니면 뭐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든지 그걸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토론 대회를 나갈 때 저한테 조금 이제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제가 학교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대입 준비, 면접 준비 같은 것을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진국들이 그 이기시 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지역 먹을거리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GMO를 통해서 아 나도 좀 더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원해서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이것을 바꿀 수 있고 또 목표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게 아마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독서 토론에 굉장히 좀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뭐 좋으신 선배님께서도 계시고 참 배려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하면서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네 개가 그룹으로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굳이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쌀을 이용한 전통 음식이 와서 이거 너무 길어. 또 20년 무정에 시달릴지도 모르고. 제15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충청북도 지역 예선 중고교 단체전 1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좀 더 건강을 챙기는 식생활을 하듯이 미래에는 지금보다 좀 더 건강을 챙기는 식생활을 할 걸로 생각되는데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줄어드는 것으로 쌀보다 다른 좋은 효용이 있는 음식이 많은데 과연 쌀이 이것만으로도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편화로 빵 같은 밀 중심의 곡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쌀이 지금 경쟁력인 나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연습 때보다 말이 헛나와서 너무 떨리고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정식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재밌었어요. 보리, 콩 등의 소비량이 높아지셨다고 하셨는데 보리와 콩을 주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콩을 거의 대부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동아시아권에 분포하는데 아직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는 어디까지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은 주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양콩에는 콩뿐 아니라 잡곡, 보리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편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국토의 3분의 2는 산지로 벼농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쌀의 미래 경쟁력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따르면 쌀 수출국 10대 국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재배하고 생산되는 쌀의 양에 비해 버려지는 잉여 재고들을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대5로 반대측이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전국대회도 꼭 순위권 안에 들고 싶고 또 한 번 해봤던 거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쌀이 곧 미래 국가의 경쟁력이다가 될 것이다에 대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외에 국가 경쟁력의 척도인 외교력이나 국방력 등 다른 척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쌀 생산이 폭락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끼리만 먹어도 충분히 곡물 메이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쌀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는 30년 전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비농 기촌이 증가함에 따라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말, 이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생산량 증가를 국가 경쟁력과 연관시키기에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0대 6으로 서부남녀의 승리입니다. 너무 우리가 준비용만 읽으려고 하고 남의 의견을 수용해준다던가 반박을 더 더한다던가 이런 걸 안 해서 떨어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쪽을 좀 잘 피드백해가지고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대회를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교사일식 구성 결식은 더 밑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하지만 기능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됐죠? 관련 결정되는 어떤 중요한 자, 뽑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리 오세요. 뽑아서.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러나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길고 따라서 이거는 요즘 사회가 중요시하는 건강에 가장 좋은 점이 된 건 확실합니다. 우선 국가적 이미지 손상과 가격 경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리되는 비용이 316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식량은 풍부하나? 하지만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어서 그 많은 공급들이 아까 이번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게 돼서 좋고 정말 많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해준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반대팀. 모두과의 남지협정으로 모든 농산물은 자유무역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농업과 먹거리 시장은 거대 자국적 기업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쌀은 통일신라 때부터 한국인의 주식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식이 될 수 있는 쌀은 충분히 미래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원을 함양시켜줍니다. 또한 수질 정화, 대기 정화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새로운 품종 개발로 우리 쌀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외식하는 식당 같은 곳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쌀을 늘린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그럼 이토론자, 찬성치 이토론자 재발론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이처럼 쌀은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했으며 우리의 문화와 소망까지 담고 있습니다. 쌀로 만드는 한식은 우리 먹거리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농약과 화학 비료 남용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게다가 농촌 지역 젊은 영농 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로 같이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구호도 외치는 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일단 국가 경쟁력이란 주어진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은 그 국가 안에서 가장 특화해서 비교 우위를 지닐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WTO의 회원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국 중심주의적인 식량 확보가 아닌 WTO의 규약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 아닙니까? RGA와 코넬 곡물회사라는 회사는 가격을 3배 올려 판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우방국인데 과연 이게 적대국이고 군사적 요소로 일어나는 문제인지 전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 여기 대회 나가본 적이 있어서 그때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남아서 되게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 토론이 끝나고 피드백 시간 때 승패를 떠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쌀이 다른 나라 쌀보다 비싸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포니카 타입이라는 쌀이라서 다른 나라
쌀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이한 쌀이었습니다. 옥수수만 먹으면 기아들한테 영양이 안 좋아서 쌀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국 쌀 수입 시장에서 1, 2, 3위를 차지하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산 쌀은 가격이 1kg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가격이 싸지만 품질이 국내산보다 떨어집니다. 온실가스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운송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남미 종류는 열대 식물 중 가장 높은 기후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식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곡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곡물들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좋은 식량 생산력이 좋은 나라는 생산량 제한에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빈국가 같은 국가는 쌀을 살 수 없으므로 그 나라들은 수입도 할 수 없고 재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면 쌀이 그중에서 제일 기후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쌀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충 설명일 뿐 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 많이 읽고 뉴스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했어요. 본선 통과하고 학교에서 되게 많이 막 응원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이 막 직접 책도 사줘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파이팅!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책 없이 GMO 작물 생산을 금지한다면 세계 곡물 가격 급상승과 시장 가격의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GMO 곡물시장에서 GMO 제품을 대책 없이 금지하게 된다면 혼란이 온다 하셨습니다. GMO 식품을 허용하지 않느냐 하는 자세에서 공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설립 관계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GMO 식품은 인간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 GMO 식품은 생태계와 자연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식량 문제를 예로 들면 식량 문제는 생산량의 문제가 아닌 분배의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4일쯤에는 볼베산 수상자의 107명 수상자들은 이제 연합하여 현재 GMO의 반대 운동에 대한 것에서는 어떤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암, 비만, 위장병, 신체증, 자폐증 다양한 질병군에서 병을 유발했다는 뚜렷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GMO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기술을 그 모든 것을 막을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은 너무 미래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GMO는 허용해야 한다냐? 그 주장의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첫째, GMO는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합니다. 둘째, 유전자 식품은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토론에 대한 감을 잡은 것 같았고요. 일단 상대 측의 발언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갔다고 생각했어요. 찬성팀의 승리입니다. 네. 이번 대회 이제 이렇게 전국적인 토론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해봤는데 이러한 대회에 참가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겨뤄본 자체가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토론 대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서로의 팀워크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실력을 한 번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GMO 개발이 현재부터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여러 큰 문제들에 도움이 될 텐데 단순히 몇 가지 확실하지도 않은 걱정들로 인해서 이러한 GMO의 개발이 지체되어야 할까요? 현재 몬산토 사가 이미 미국과 여러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소규모 종사자들을 인수하며 독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혁명 105페이지에 따르면 식물에 라운드업을 뿌리면 영양 공급이 중단되고 병영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중학교가 이겼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저 먼저 이렇게 본선에 와서 8강까지 진출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진출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이렇게 이번 토론에서 많은 거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단순히 시장을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 기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정책 기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MO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포상과 근육통 증후군에 걸려 오한과 근육통에 시달리다 37명의 사망, 1,500명의 잠재도 위험에 놓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소영 토론님께서 먹거리 영향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이 우리의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이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업 윤리를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수진 토론님께서 GMO 소재 근육통하면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0.02%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저희 주장은 유전자 변형식품을 허용돼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인체 안전에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저희는 GM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 번째, GMO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참치 크래커가 보이시나요? 이 식품에는 현재 GMO 대두, LMO인 참치가 들어있습니다. 근소하게 찬성팀이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독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승패한 것이 이런 것을 얻어간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제가 전남에 있었는데 전남 대회는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전국 대회를 나가본 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나감으로써 지든지 이기든지 조사를 한 만큼의 얻어가는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전자 제조학 식품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 유전자 제조학 식품은 이미 안정성을 검증받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넬대학교 연구진이 비형 간염과 홍역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백신이 함유된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바이오 안전의 개념 속에 과학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제도 정책 정보 등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체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인데 이 비형 간염이 들어있는 이런 백신이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백신 투여량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는 16년 전 국제의정서가 이렇게 정해지었고 6종에 의해 품종을 개량시켰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다수학 종자를 거대 식품 기업에서 구입하고 유기농약의 이용 혹은 일종의 적절한 부재, 풍부한 수확호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전자 변형이 가장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전자 변형식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수확량이 높아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개체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 식물이 아닌 유전자 변형 동물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합니다. 반대적인 개근예 중에 오대 유전자 변형식품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천재교육과학교과서 301페이지에 보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6종이나 진화에 나타난 생물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품종보다 훨씬 덜 먹지만 쿠키를 많이 생산하는 소와 돼지와 가금류 품종이 등장하고 GMO가 자연에 대한 특허, 소유권을 주장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자연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GMO 작물에 대한 특허라는 것이 자기 기술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고요. 유전자 변형 작물은 결과적으로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지에 대한 농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농민의 소농의 몰락을 일으켜 국가적 풍시를 유발하기에 잘 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지금 GMO 작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40% 더 높고 단백질 함량도 더 높습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으며 토양 오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이러한 농약들의 사용을 줄여줘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우리 몸에 무해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육종이나 진화에 의해 나타난 생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초 저항성 유전자 변형콩을 재배할 수 있는 제초제의 사용량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150%가량 늘었는데 이는 제초제 내성 작물의 재배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잡초 역시 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결국 서울까지 와서 만난 건데 이것도 하나의 소중한 추억과 인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직접 대회에 나와서 토론한 건 정말 처음이라서 무척 말을 하면서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말도 더듬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중국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고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상해고등학교가 이겼습니다. 예.